경찰이 내일 문다혜 씨를 부른다고 합니다. 검찰이 부른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태국 이주권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출석 여부가 좀 설주환 변호사님 좀 확인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출석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일 부르는 것이 피의자로 소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참고인으로 소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꼭 공개적으로 소환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다혜 씨 측에서는 최근에 음주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개 네. 소환에 응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서면 조사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아니면 비공개 조사 형태로 아마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내일 출석하지 않을 확률이 좀 높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할 텐데 이것 외에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게 꽤 있죠.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된 것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저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치상협의를 기재했다고 하는데 경찰 측에서는 치상협의를 적용받게 되면 지금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지금 부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이게 혐의가 지금 너무 처벌 수위가 낮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양은 변호사님? 예, 이게 사실 원래는 이제 센 혐의,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상이 있었잖아요. 네. 혐의를 구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음주운전을 술을 마셨다는 것이고 지금 영장에 기재된 교통사고 치상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것이고 위험운전 치상은 그중에서 제일 센 겁니다. 인사불성으로 술을 마셔서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기재된 영장에 이 위험운전 치상 대신에 이 교통사고 치상이 들어갔다는 건데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단계에서 이 혐의가 적용될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네.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혐의를 기재한 이유는 영장을 좀 발부받기 쉽게 하려고. 영장을 발부받기 쉽게 하기 위한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법정형이 센 혐의일수록 입증의 요구 정도가 좀 높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영장을 좀 발부받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건데 앞서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 피해자가 다쳤는지 여부입니다. 네.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게 입증이 되면은 위험운전 치상 혐의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경찰에서는 영장을 통해서 한의원 압수수색해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이거 아마 확보를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진단서는 피해자가 안 받았다고 그랬고 네. 문제는 진료기록부인데 진료기록부가 경찰은 청구를 했는데 이른바 저희 실무상 용어로 그었다고 그러거든요. 아마 그 법원 단계에서는 이게 기각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진료기록부까지는 아직은 지금 확보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겠군요. 네, 이 문다혜 씨 또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불법 공유 숙박 운영 맞습니다. 혐의입니다. 지금 서울 영등포에 있는 오피스텔 계속 지켜봤더니 아직도 손님을 받고 있다. 혐의로 수사 중인데도 그리고 구청에서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도 손님들이 들락날락한다.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소 3팀이 투숙했다고 하는데 이승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고 관광 등록도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손님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이 안 나온 상태에서 계속 손님들이 온다고 하니까 네. 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소 의아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다혜 씨가 좀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국민들이 음주운전했다고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이런 숙박 문제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해 보이거든요. 네. 빨리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지금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언론의 보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단속을 해야 되는 그곳에서는 제대로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이 사건에 국한돼서가 아니라 제가 다른 불법 공유 숙박업을 운영하는 다른 글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불법을 신고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불법 투숙객이 머물렀다. 그러면 네. 그 현장에 관할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실사가 되고 그게 바로 입증이 돼야지만 이게 적발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현장을 잡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게 이렇게 계속 되고 있잖아요. 이게 네. 실제 신고 건수도 이제까지 단속된 건수도 7건 정도밖에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다혜 씨가 이렇게 좀 문제가 되면 잠시 좀 멈춰 네.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문다혜 씨 측에서 이것을 좀 사업을 접는 것이 안 하는 게 맞다 저는 봅니다. 김영태 의원님, 현실적으로 못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위약금을 문다라든지 어떤 뭐 사정을 얘기하다든지 해서 지금 이게 이만저만한 논란이 되고 있으니 뭐 숙박을 좀 받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라는 공지를 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그게 싶은데요. 상식적인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 이 관리자가 정말 문다혜 씨가 맞다면 그리고 네. 실제로 지금 계속 이런 의혹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손님을 받고 있는 게 맞다면 법을 굉장히 우습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걸 비활성화시켜 놓지 않는 거는 글쎄요 좀 뻔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쯤하면 이제 입장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문다혜 씨가 계속 지금 설전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법망을 조금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장 표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대통령 명예에 누가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열흘 전에 마지막 SNS를 남겼었습니다. 여기에도 책 소개만 있었거든요, 양은영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책 속에만 있고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언급이 한마디 없는 언급이 거예요. 없어요. 뭐 물론 굉장히 gon란한 입장이었죠. 지금 뭐 이렇게 화면에 보면 SNS 문구가 인품은 학교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떤 책 지금 보시면 뭐 경남 도민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어떤 기자가 뭐 지역의 자선 사업가에 대해서 쓴 책이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돈을 벌어서 한약방으로 돈을 벌여서 100억 원 가까운 돈을 갖다가 지역에 기부했다. 뭐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이제 저런 내용을 쓴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딸 다혜 씨가 이른바 아픈 손가락이라고 이제 사실 정치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뭐 이런저런 일들에 지금 불미스러운 일들에 연루가 돼서 여러 건으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로서도 이거 뭐 법이 위반 아니다. 특히 뭐 숙박 같은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위반 아니다. 음주운전 안 했다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입장을 표명하기는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 같으면은 그런 네. 상황이라면 굳이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차라리 침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책 속에도 네.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 그쵸. 아니냐는 의견이신 거죠. 네, 굳이 뭐 저런 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러면 저 뉘앙스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또 사실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철저하게 이제 분리해서 가려고 하는 모양새인 것이냐 아니면 네. 이 논란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목적인 것이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하나 얘기 중에 좀 궁금한 게 지금 이 예약자의 예약을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각광을 받고 조명을 받고 있으니까 예약자를 취소하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페널티를 좀 물더라도. 네. 그게 어려워서 그 신의 때문에 못하는 걸까요? 그게 저는 사실 이 법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이 사건에서 뇌물죄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뇌물죄에서 이 자녀한테 준 특혜에서 중요한 건 자녀가 독립생계를 유지하냐 여부거든요.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이긴 하지만은 문다혜 씨가 요가 강사라고는 하지만은 뭐 어떤 뚜렷한 수입원이 없다라고 일단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 이렇게 공유 숙박업을 한다.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주장할 거리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계속 조금 업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본인이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게 인정이 되면은 자녀한테 특혜를 주더라도 이게 뇌물죄가 직접 뇌물죄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의도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제가 변호사라면은 물론 개인의 생각이긴 제가 합니다만. 개인이긴 한데 개인 경제 생각인데 공동체 이익을 부정하기 그렇습니다. 위한 이제 논리를 펴려는 것 그렇습니다. 아니냐. 나는 이렇게 해서 네. 독립생계를 영위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추정이십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저희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